2026년 5월 12일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역대 두 번째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부터 저점까지 560포인트 정도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2%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4%, 5%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있었는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몇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의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반 여부겠죠. 두 번째는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는 지지선 부근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지선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나뉘겠죠. 첫 번째,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 안에서 이탈을 하는 종목은요,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종목 쪽으로 매수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 부근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상승하는 업종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래도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17일부터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을 포함을 해놨는데 4월 16일이네요. 이 종목 안에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현우산업입니다. 5월 6일날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은 후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있었죠.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900원을 돌파를 했죠. 3,98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돌파를 했고요.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우리는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 건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된 건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1시 35분까지는 거래량이 동반이 됐던 게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시 45분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되었어요. 이럴 경우 또 한 번 쪼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거래 없이 음봉 양상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현우산업은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4,300원 부근이죠. 4,300원 부근을 뛰어넘어야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떤 종목 확인해 볼 거냐면 계양전기를 확인을 해 볼게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뉴스였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자라고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그 이후 지난 5월 8일이었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어제 윗꼬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제 윗꼬리 형성이 되었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되었고 거래 없는 조정이었어요. 아까 전에 현우산업을 우리 봤잖아요. 현우산업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윗꼬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 종목들은 우상향을 더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프로 역시 오늘 조정을 받은 후 반등이 일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9,600원에서 만원입니다. 변동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월 8일 날 어떤 뉴스가 하나가 나왔냐면 전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악재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오늘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윗골이었죠. 윗골이라고 하면 분할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하락을 할 때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세분화시켜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게 10시 이후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더 동반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A-프로의 경우는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A-프로는 2차 전지로 포함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고점이 형성이 되었던 11,800원 부근이 단기적인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 화신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 상승을 한 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더 동반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16,000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16,000원 부근에서 그냥 안전하게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십자 홀딩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상승을 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10%가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슈는 딱히 없었어요. 이슈는 딱히 없었고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장중이었죠. 장중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8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었었고요.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17,000원 부분이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17,6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거래 대금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정을 조금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내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서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분할로 확인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거래량 없이 조정 그 다음에 도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도지가 형성이 될 때도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이 더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할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뉴로메카를 언급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콜마 B&H와 콜만 홀딩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어제의 경우 한국 콜마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H가 오늘 8% 이상 상승을 했었던 요인은 역시 실적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2025년 4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즉 이거에 대비해서 0.11%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88%가 증가를 했습니다. 35억에서 103억까지 껑충 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은 14억에서
죄송합니다. 223%까지 3억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1000%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로 보게 되면 26억에서 흑자 5배 정도 상승을 4배 정도죠. 4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단기 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있죠. 변동폭이 좀 있는데 이 변동폭을 뚫고 올라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가격 대비 70% 이상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마 홀딩스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콜마 홀딩스도 실적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줄어드는 모습이었네요. 매출액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있었는데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분할을 통해서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목을 몇 종목 얘기를 하고 나머지 종목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요. 백만개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죠. 어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건 이렇게 리뷰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이 따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어제 동방메디컬이라든가 차트도 정확하게 올려놨고요. LOT백품도 어떤 흐름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놨고요. 마지막으로 가격도 적어놨습니다. 혹시 이것만 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도 이렇게 매수 예정가로 정해져 있으니까 혹시 매매를 하는데 매매는 잘하는데 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